안녕하세요. 콩사사입니다. 현재 시간 2024년 5월 15일 오후 6시 26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62,079달러입니다. 어제 PPI 발표가 있은 후에 좀 하락이 다시 한번 조금 나왔죠. 하지만 새벽에 조금 다시 한번 끌어올려 줌으로써 우려했던 부처빔은 지금 나오기 조금 힘든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방의 가능성 여전히 높게 보고 있고요. 그 근거는 이런 RSI의 추세 돌파가 좀 선행적으로 먼저 나왔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이 바닥에서 만들어진 트랩 구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수평 레벨 관점에서는 여기가 깨지기 전까지는 아래에 남아있는 이 베어 트랩 구조는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건 상방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봐야겠죠. 이해되셨죠? 높은 확률로 아마도 여기는 테스트하러 가지 않을까 지금. 여기가 저항 레벨이거든요. 71,300달러 조금 외워주세요. 71,300달러가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올라가야지 조금 구조상 맞는 프라이스 액션이다라고 보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불트랩이, 그다음에 아래에서는 베어 트랩이 형성된 박스권 구조라고 보는 게 맞죠. 이런 경우에 높은 확률로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결국 박스권 상단 돌파가 일어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그래서 강력한 뭐가 위치해 있다고요? 다시 한번 베어 트랩이 아직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이 수평 레벨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하락형 평행채널 관점에서도 베어 트랩은 여전히 또 유효하다라는 부분. 여전히 이 하락형 평행채널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색깔 조금 바꿀까요? 이 하락형 평행채널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베어 트랩은 공통 구간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베어 트랩 구조가 다시 한번 해소되기 전까지는 저는 상방의 가능성이 아주 압도적으로 조금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 위에서 만들어진 불트랩이 해소되지 못하고 지금 큰 조정이 나왔듯이, 이 고점에서 만들어진 불트랩이 해소되지 못하고 큰 조정이 나왔듯이, 여기에서도 불트랩이 하나 있죠. 센터라인 돌파할 것처럼 4시 한번 중장기 평선들 다 돌파할 것처럼 만들어 놓은 불트랩이 여기에서도 하나 또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 모양이 루나스테 터지기 전 주봉 모양과 비슷하다라고, 제가 되게 안 좋은 모양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려를 표했던 게 이 구간이었는데 간단합니다. 이 수평 레벨 중앙을 돌파하는 것도 되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 일단 여기에서 한번 저항을 받았어요. 1차 돌파에는 실패한 모습이죠. 저는 조만간 다시 한번 2차 돌파 노릴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돌파되게 되면 높은 확률로 다시 한번 채널 상단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다시 한번 막히게 되면 채널 중단 혹은 수평 매물대 피보나치 0.5레벨,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4,900달러 가격을 꼭 외워두세요. 64,900달러까지 테스트가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아래에 나와 있는 베어 트랩 구조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압도적으로 좀 상방에 무게를 두는 게 맞다. 그리고 이 베어 트랩은 단순히 수평 레벨뿐만 아니라 이런 하락형 평행 채널 관점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런 상승 추세는 조금 깨지지 않는 게 중요할 수도 있겠죠. 이런 상승 추세는 조금 깨지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는 게 중요할 수 있는데, 이 캔들상에 나오는 추세는 언제든지 속임수가 나올 수가 있고요. 프레임 무빙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이 RSI 장기 캔들이 돌파됐다는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오히려 중요한 부분은 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추세는 조금 지켜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는 있어요. 이 추세는 조금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이 추세는 그럼 계속해서 옆으로 뺀다고 할지라도 5월 말에는 방향성을 나타내줘야죠. 5월 말에는 계속해서 옆으로 뺄 수는 없거든요. 여기 구간에서는 너무 올라갈 건지, 아니면 이 추세 깨지면서 박스권의 하단도 깨지면서 동시에 20주기에도 깨뜨리면서 하방으로 크게 추락할 건지를 최소 5월 말에는 계속 옆으로 뺀다고 하더라도 5월 말에는 알려줘야겠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여기를 테스트하러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저는 돌파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 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지난 2021년 12월에 만들어졌던 불트랩의 반복이냐, 아니면 전고점 돌파 후에 이제 정말 이 박스권, 이 구조가 돌파된 뒤에 나오고 있는, 이 박스권 구조가 돌파된 뒤에 나오고 있는 지지 테스트냐, 이 관점에서 그냥 간단히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연 이 덩어리를 어떻게 볼 거냐, 이 덩어리를 어떻게 볼 거냐의 관점이거든요. 이때도 비트코인 선물 ETF 통과되면서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막 상장되기도 했죠. 이때였나요? 기억이 안 나네. 이때였나? 어쨌든 비트코인은 선물 ETF가 통과됨으로써 다들 정고점 뚫었으니까 더 간단한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완벽히 트랩을 만들고 차트가 결국 바닥 테스트하러 내려와 버렸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FTX 파산되면서 제네시스 트레이딩도 무너지고 GBTC도 뭐 매각된다, 인수한다, 뭐 트론 재단에서 GBTC를 뭐 인수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더 떨어진다는 얘기가 주류를 이뤘다. 근데 결국 재돌파하면서 완벽한 베어 트랩을 만들었죠. 결국 이 덩어리를 간단합니다. 이 덩어리가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2달짜리 구조가 그것만 결정하시면 돼요. 나는 이게 풀트랩이다 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 시장에 머물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냥 숏을 쳐놓고 큰 숏, 빅숏을 지금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죠. 아니다, 이건 풀트랩이 아니라 박스권 돌파하고 리테스트다. 그리고 그 리테스트에 아직까지는 성공을 했다. 그냥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를 고르면 된 겁니다. 풀트랩이면 말 그대로 이제 크게 떨어지는 거죠. 최소 뭐 이런 피보나치 0.5 레벨,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레벨이거든요. 딱 두 동강 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차트가 그럼 최소 여기까지 크게 떨어지면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얘기고, 이게 만약 다시 한번 이때와 같은 풀트랩이라는 얘기는 이때처럼 다시 한번 이게 풀트랩이라는 얘기는 아래까지 크게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아니다, 이건 풀트랩이 아니고 이 구조를 돌파한 뒤에 지금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라는 관점이라면 이건 크게 올라가는 차트죠. 왜냐면 위에는 이제 다 뚫려 있거든요. 위에는 다 뚫려 있으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냥 간단히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 풀트랩이면 크게 떨어지는 차트이고 지금 자리에서 이게 박스권 돌파하고 지금 테스트에 성공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크게 올라갈 차트입니다. 최소 여기에 1대1만큼은 장기적으로 올라갈 차트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냥 목표가를 최소 뭐 20만 달러 부근까지, 뭐 장기적으로는 그 이상까지 잡아야 되는 차트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손익비가 되게 좋은 자리예요. 뭐라고요? 손익비가 극단적으로 좋은 자리입니다. 그냥 여기가 주봉상 깨지게 되면 20주 EMA라고 그러죠. 그냥 손절 하시면 돼요. 빠르게 그냥 숏헤칭 하셔도 돼요. 하지만 여기가 지지되게 되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보장되는 자리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깨진다 그러면 빠르게 잘라내면 되고, 버티고 여기서 올려낸다 그러면 큰 수익이 보장되는 자리라는 걸 다시 한번 조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그 기준선이 20주 EMA다. 그리고 20주 EMA가 깨진다는 건 단순히 이평선 하나가 깨지는 의미가 아니라 이 구조가 완전히 다시 한번 불트랩을 만들면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고, 장기 상승 평행 채널의 중단이 깨지면서 역시나 최소 채널의 하단까지의 테스트를 바라봐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너무나 간단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20주 EMA이자 박스권 상단이니까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그냥 보지도 말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 도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재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재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높은 확률로 여기까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부분까지. 단순히 또 뭐 지금 뭐 대부분 여기에서 깨지게 되면 51K에서 매수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있는데 저는 51K는 힘들고요. 그 아래에 있는 60주 EMA 봐야 됩니다. 그 60주 EMA 잘 들으세요. 뭐 다시 한번 조금 대응적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높은 확률로 이제 20주 EMA가 깨지게 되면 여기가 박스권의 상단이기도 하죠. 테스트 여기가 깨지게 되면 높은 확률로 여기까지 떨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여기에서 매수를 꼬리까지 생각하면 아마도 여기 하단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긴 꼬리까지 감안하면 여기가 이제 200주 EMA거든요. 여기가 마지노선이에요. 하락의 마지노선. 그리고 저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저 미처 대응을 못해가지고 물려있는 상황이면 어떡하죠?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도. 자, 여기 떨어지고 나서 바로는 안 처박히고요. 반드시 반등이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 반등 구간에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패닉셀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분명히 또 20주 EMA 테스트하러 올라오거든요. 만약에 급락을 하게 되면 그러면 당황하실 필요 없고요. 여기서 패닉셀 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예요. 반등 올 때 정리하면 됩니다. 이때도 바로 안 떨어지고 반등 온다고요. 바로 안 떨어지고 어떻게 되죠? 반등 오잖아요. 반등 온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정리하시면 훨씬 더 좋은 가격에 나갈 수 있다니까요. 설사 돌파된다고 하더라도 반등 온다고요. 이평선 바로 테스트 하잖아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뭐 고민 크게 하실 필요가 없는 자리예요. 여기서 지키고 반등에 성공하면 고점 돌파 71,300달러 돌파에 성공하면 크게 가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 그러면 주저없이 미련 없이 현금화 하시거나 숏헤칭 걸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자리에서 노리시되 이제 여기에서는 추세를 보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받는다라는 건 추세를 본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반등분을 먹는다라는 전략이 되는 거죠. 실은 이제 매매가 전혀 달라지는 매매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 돌파를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의 반등분이 워낙 손익비가 크고 좋으니까 이 반등분을 먹음으로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 내려올 때 얻은 손실을 뭐 약간 충당한다라는 의미, 그런 개념인 거죠. 이때부터 이제 매매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 큰 추세가 이제
그때 이제 이 하락 추세가 다시 잡힐 거 아닙니까? 그게 이 하락 추세가 다시 하나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 추세가 완벽히 돌파되기 전까지는 딱 반등만 먹고 털어내고 또 반등만 먹고 털어내고 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때처럼 반등만 먹고 나오는 거죠. 반등만 먹고 나오는 겁니다. 역시나 반등만 먹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매매가 되어야겠죠. 이제.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 이제 고작해야 고점 대비 15%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의 대부분, 이더리움의 포트폴리오, 비트이더가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이신 분들은 뭐 호들갑이지 견딜만 한데 이 정도일 건데 문제는 이제 알트코인이죠. 네. 저도 뭐 손 쓰지 못한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고점 대비 뭐 마이너스 60% 70%막 이렇게 날아간 알트코인들도 있거든요. 뭐 스트라이드 같은, 그다음에 뭐 오스모, 뭐 아톰, 뉴트론, 티아 막 이런 것들은 그냥 스테이킹 박아놓고 그냥 잊고 지내다 보니까 뭐 많이 스테이킹 박아놓은 게 꽤 많아요. 저는. 네. 뭐 걔네들은 보니까 고점 대비 막 기본이 50% 60% 박살나 있더라고요. 물론 고액은 아니어가지고 어차피 뭐 상패돼도 견딜 수 있는 딱 그 정도만큼만 저는 지금 뭐 장기 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긴 한데 어쨌든 좀 뼈아프긴 뼈아프죠. 네. 그나마 운 좋게 아카시가 원상되면서 뭐 최고점에서 다 털고 그 과정에서 오스모에서 농사 짓고 있던 그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네. 아톰 다 빼가지고 그 어피트로 넘겨가지고 좀 탈출한 부분이 그나마 좀 그건 운이 좋았어요. 네. 거기서 아카시가 갑자기 원상되면서 생각지도 않게. 네. 근데 뭐 아직 좀 잘 버티고 있는 뭐 패치 AI나 뭐 그런 코인들도 뭐 있기 때문에 좀 버티고는 있는데 그 외 알트코인들은 뭐 스테이킹 박아놓은 거 뭐 가격이 뭐 처참한 수준이죠. 네. 모아놓으면 또 적지 않은 액수고. 네. 다 모아놓으면. 네. 중요한 게 이제 알트코인인데 알트코인은 근데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조금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죠. 네.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아직도 강조드리는데 절대 죄송한데 이제 2017년 18년처럼 제가 이제 얘기를 작년부터 거의 귀에 박히도록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런 날은 안 옵니다. 죄송한데. 네. 뭐 지금 뭐 유튜브 보면 아직도 이제 알트코인장 온다 하는데 오긴 올 거예요. 오긴 오는데 죄송한데 이런 날은 이제 안 오고요. 이미 이런 날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뭐 100만 원 사가지고 10억을 만들고 100만 원 사가지고 1억을 만들고 단기간에 뭐 이런 날은 이제 안 오고 우리는 딱 요만큼만 먹어야 돼요. 네. 딱 요만큼이거든요. 네. 이것도 약간 감지덕지한 수준입니다. 어쩌면 딱 요만큼만 먹어야 돼요. 어쩌면. 네. 여기 추세가 안 깨질 가능성도 없거든요. 여기 추세가 깨져야지 이제 여기를 바라보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엔 알트장이 오긴 올 거예요. 뭐 최소 10배 정도는 단기간에 올려주는 그런 알트장은 충분히 저는 올 거라고 믿고 있고요.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알트코인,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 고점은 뭐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얘기를 작년이 아니라 뭐 한 2년 전부터 여기거든요. 여기. 근데 조금 애매해요. 저번에 그 이스라엘에서 미사일 사태 터졌을 때 여기를 찍고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이게 찍었다라고 해야 될지가 조금 난감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엔. 결국 여기에서 다이버전스가 중첩되면서 저는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분명히 한 번은 오니까 이때 잘 탈출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떨어져도 10배 올라가는 알트들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좀 크게 가가지고 뭐 여기 센터 라인 또는 여기 하단까지 떨어지면 정말 크게 가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가게 되면 1000% 올라가는 미친 알트 나올 거예요. 1000% 올라가는. 근데 절대 과거 2020년, 21년, 17년, 18년 기준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네. 일단 여기 고점이 확인되게 되면 뭐 피보나치 땡겨가지고 충분히 되돌림 레벨을 잴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신뢰성을 올릴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뭐 0.5 레벨, 0.5 레벨이나 뭐 0.618 혹은 뭐 작게 떨어지면 382 뭐 이런 구간에서 아마도 걸릴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럼 그때 욕심 크게 부리지 마시고 탈출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격에 손절하시는 건 말도 안 되고요. 뭐 반등 왔을 때 나는 본절로 튀어나가고 그걸 비트코인으로 바꾸겠다 뭐 그러시는 분 아니시라면 네. 이미 그리고 주봉 관점에서 결국 이 추세가 꺾여야 되는데 약간 이게 엔딩 다이고날 조금 비슷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가 고점인지 한 번 더 올라갈지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 추세가 지금 꺾였거든요. 네. 이 초장기 추세가 꺾였어요. 보시게 되면. 네. 그리고 저는 여기를 다시 재돌파하는 게 힘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은. 이미 한 번 걸렸어요. 근데 다시 올라가더라도 여기 고점은 못 뚫을 것 같아요. 도미넌스 구조에서. 여기 RSI 구조는 못 뚫으면서 다시 한번 좀 크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하락 다이버전스 걸리는 구간에서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폭발적인 알트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년 기간 통틀어서 가장 큰 알트장이 나오지 않을까. 뭐 최근 알트장 중에 가장 큰 알트장은 이 알트장이었잖아요. 네. 이때 부순 이유 때문에 알트코인장이 크게 왔었죠. 네. 지금 상승장이 시작됐는데 이 알트장보다 큰 알트장은 오지 않았어요. 네. 이더가
POS에서 POW에서 POS로 전환되면서 이 알트장이 나온 거거든요. 네. 이 정도 수준의 알트장은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딱 이 정도 수준의 알트장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정도 수준 고점에서. 근데 그 이상은 저는 좀 힘들다라고 봐요, 솔직히. 고점에서 딱 뭐 이 정도 알트장은 뭐 당장 어쩌면 뭐 이번 달에 뭐 이더리움 기적적으로 현물 ETF가 많이 통과된다 그러면 바로 이 정도 수준의 알트장은 나올 것이다. 이때 이더리움이 뭐 거의 두 달 만에 두 달 좀 더 한 석 달 만에 저점 대비 200%가 넘게 올라갔거든요. 네. 그럼 이더리움이 200% 넘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뭐 알트코인들이 1000%씩은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네. 근데 딱 이 정도 수준에 그칠 거라고요. 네. 알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이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죄송한데. 그래서 비트이더의 비중이 중요한 거예요. 특히 비트코인의 비중.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날은 안 옵니다. 네. 이런 날이 오려면 죄송한데, 이런 날이 오려면 역으로 죄송한데 알트코인의 90% 이상이 상폐가 돼야 돼요. 네. 뭐 저번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구조가 너무 명확하거든요. 네. 결국 여기 못 뚫고 한 번은 내려올 것이다라고 보는 게 지금 제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결국 여기 구조를 한 번에는 못 뚫고 내려올 것이다. 한 번은 내려올 것이다. 이걸 한 방에 뚫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보는 게 제 관점이거든요. 그 레벨이 58% 레벨이고, 네. 그 레벨이 58% 레벨이고, 이미 여기가 찍었을 수도 있고,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아니면 한번 찍은 후에 딱 요 정도의 조정.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는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돌파할 거라고 어디까지 아마도 뭐 여기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그 다음을 노려야 돼요. 네. 실은 노리실 거면 요걸 노리셔야 돼요. 네. 이때 한번 올 겁니다. 네. 이때 한번 타이밍이 오긴 올 거예요. 네. 이때 요걸 먹어야죠. 요걸 실은 이걸 먹어야 되는데 죄송한데 이때 만약 생각을 해보세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요만큼 올라가도 이 난리가 이 사단이 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업비트 알트코인 중에 최소 절반, 많게는 저는 75% 이상이 상폐돼야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게 되면 그런 상황이 올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살아남는 알트코인은 분명히 있겠죠. 비트코인 여기까지 올라가도 살아남는 알트코인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 살아남는 알트코인은 그래서 어떤 알트코인을 존버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실은 지금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특정 섹터에서 그게 디파이가 됐든 랜딩이 됐든 RWA가 됐든 AI가 됐든 그 섹터에 살아남는 코인은 이만큼 갈 거라고요. 네, 몇십만 프로가 올라갈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기 올라가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알트들은 그냥 상폐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먹으려면 이걸 먹어야 된다고요. 네. 근데 이번 사이클은 여기에서 만족해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날은 이제 안 와요. 네. 여기에 대한 미련은 버리세요. 안 그러면 같은 실수도 반복할 거예요. 네. 알트코인 평가액 뭐 몇백 프로 몇천 프로 찍었다가 다시 그거 뭐 손익 실현도 못하고 그대로 제자리 처음 올리는 네. 그 과정이 또 반복될 겁니다. 제가 그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도미넌스 구조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네. 그래서 멀지 않았다. 네. 알트코인장 멀지 않았다. 하지만 눈높이를 무조건 낮춰야 된다. 아마도 여기 RSI 추세는 뚫기 힘들 것이다. 네. 눈높이를 무조건 낮추셔야 돼요. 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꿔 말하면 이제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너무 이제 강력해져서 여기 이하로는 내려오기 힘듭니다. 여기 이하로 여기가 이제 약간 철벽이에요. 철벽 여기 매물대 있잖아요. 네. 여기가 약간 철벽입니다. 네.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히 딱 피보나치 0.5 레벨로 나누어진 3층 구조거든요. 네. 그냥 여기 구조가 그냥 확연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다 피보나치 0.5 레벨이거든요. 근데 죄송한데 아래층으로 내려올 일이 없습니다. 이제 도미넌스는 아마 높은 확률로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할 확률이 높다고요. 네. 여기는 이제 죄송한데 내려오기가 힘들어요. 네. 그게 비트코인 현물 ETF의 그냥 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단순히 뭐 블랙록, 피델리티뿐만 아니라 수많은 펀드에서 그 다음에 연기금에서도 아마 살 거고 이미 뭐 이번에 어제였나요? 뭐 기사도 나왔잖아요. 뭐 미국의 위스콘신 주정부에서 불리는 공적 기금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취급하고 있다고요. 네. 뭐 아시아, 인도, 뭐 중국 본토, 홍콩은 이제 뭐 민주 그 다음에 뭐 국내에서도 이미 지금 야당의 그 총선 공약 중에 하나가 현물 ETF 추진이었거든요.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국내 증권사, 뭐 미래에셋이 가장 적극적이겠죠. 국내 자산운용사, 삼성 쪽이 가장 적극적이겠죠.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발행하는 현물 ETF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빠르면 올해 하반기라고 했어요. 네. 작년에 국민연금이 가장 크게 수익 낸 게 아마 코인베이스라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뭐 제도 정비가 일어나게 되면 연기금에서 아마도 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네.
코인베이스를 포트폴리오에 크게 담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라고 못 담을까요? 국내에서 가장 똑똑하다라는 양반들이 굴리고 있는 연기금에서 저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기 사이를 무한 횡보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는 계속 이걸 발라먹으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코인 투자하실 거라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살아남는 알트코인들은 상폐되지 않고 살아남는 알트코인들은 분명히 10,000%, 100,000%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올라가게 돼. 이때 이제 뭐 이 순간이 되게 되면 이제 아무 코인이나 성장시키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은 아니겠죠. 아마도 대부분 또 상폐되는 알트코인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거고 좀 상당히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시장이 아무리 개판이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망하지 않을 알트코인들이 몇 개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 유니스왑 지금 증권이라고 공격받고 있지만 유니스왑은 안 망해요. 죽어도 안 망해요. 업계 1위인데. 그리고 그 업계 1위를 도전할 만한 뭐 다른 덱스가 뭐 눈에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요. 에이브 뭐 지금 가격 개판이죠. 죄송한데 랜딩 프로토콜은 쉽게 1위 자리가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건 상당히 신뢰성이 중요한 덱스 중에서 신뢰성이 중요한 덱스. 아무 프로토콜에나 뭐 몇억 달러를 이더리움 맡기고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하진 않죠. 세력이. 그런 관점에서 저는 에이브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개가 있다고요. 단순히 뭐 지금 뭐 테마를 타고 있느냐 그건 별로 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그냥 레이어 1하고 레이어 2 중에서도 절대 뭐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레이어 1하고 레이어 2들 있죠. 지금 가격 상관없이. 오히려 그런 코인들을 묵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제 생각에 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으실 거라고 믿고요. 자신의 생각에 맞게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그건 어덜스 도미넌스 차트를 조금만 보시는 분이시라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제 그제 이번 주 들어가지고 갑자기 또 이제 게임스탑 이게 움직이고 있죠. 갑자기 또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알트장에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알트장에 신호탄이지 않나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뭐 나쁘지는 않죠. 나쁘지는 않은데 어찌 보면 뭐 나스닥도 이제 끝물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런 동전주가 올라가는 걸 보니 이런 동전주가 올라가는 걸 보니 나스닥도 끝물이 멀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또 있죠. 나스닥도 끝물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라는 관점에서 볼 여지도 저는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쩜 이게 사이클에 있어서 어떤 상승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움직이는 이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마지막에 이제 이른바 그 실적주들 다 올라가고 실적주들 실제 돈 버는 실적주들 다 올라가고 대형 실적주들 다 올라가고 이제 더 이상 대형 실적주를 끌어올리기에 시총이 커질까 합니다. 대형 실적주의 시총이 너무 커지니까 애를 이제 적당히 익절하고 이제 저평가되어져 있고 시총 작은 이 페니 스탁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잡주들이. 그리고 이제 사실상 마지막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종말이 멀지 않았다. 이번 그 나스닥, S&P, 그다음에 암호화폐 상승 사이클이 어쩌면 멀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4월부터 고점 찍었을 때가 딱 뭐 12월까지니까 짱깨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딱 6개월이거든요. 6개월 좀 넘네요. 10개월 정도 되네요. 4, 5, 6, 7, 8, 9, 10, 11, 12, 9개월 정도 되네요. 9개월. 그러면 아마도 이때하고 그대로 비견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게임스탑까지 움직이고 있는 거 보니까 멀지가 않았다라는 생각도 어쩌면 해봅니다. 뭐 길면 4개월,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딱 대선 때일 딱 대선까지인 것 같아요. 딱 대선까지다. 미 대선까지가 마무리고 아마 대선 끝나게 되면 내년은 정말 좀 몸을 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은 정말 몸을 사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게임스탑 움직이니까 알트코인도 크게 가겠다 좋아하시기보다는 한편으로 드디어 알트코인 구출 되겠네. 미국 페니스탁 움직이고 있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야 이번 반감기 사이클 정말 짧게 끝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역으로 이게 좋아할 일은 아니에요. 실은. 이런 개 잡주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건 썩 좋아할 만한 일은 분명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대선 한 11월 전에는 11월쯤에서 최소 12월이 되기 전에는 좀 정리하는 쪽으로 그게 주식이든 코인이든 좀 정리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국내는 특히나 이제 금투세 문제하고 뭐 코인은 세금 문제, 세금에 금투세까지 같이 그냥 이연타로 쳐맞게 되면 뭐 더 메리트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글쎄요. 끝물이 멀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끝물이 멀지 않았다. 이때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뭐 대략 6개월이거든요.
이때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 10개월 정도 되는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 6개월이면 5, 6, 7, 8, 9, 10, 10월에서 11월, 그러니까 딱 미국 대선까지인 것 같아요. 네. 대선 끝나게 되면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대충 얼버무리고 있는 경제 실체가, 그 다음에 미국 부채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조금 부각되면서 전체적으로 자산시장 좀 크게 요동치게 될 것 같고요. 결국 달러의 지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비트코인, 뭐 당장은 뭐 유동성이 빠져나가니까 비트코인 위험자산으로서 가격 빠질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이제 어느 순간 깨우칠 거라고요. 야, 이거 달러보다도 뭐 마구잡이로 찍어내면서 전 세계로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는 달러보다는 비트코인이 더 좋은 자산이다라는 게 사람들 인식에 이제 박힐 거라고요. 네. 과거 몇십 년 동안은 이렇게 미 정부에서 위기가 올 때마다 유동성 찍어내가지고 버틸 수 있는 시기였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 때문인가요? 중국에서 값싼 물품이 무한정으로 계속 공급되던 시대였거든요. 그때는. 네. 즉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 그렇게 물건을 그렇게 달러를 찍어내도 조금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기였다면,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과거처럼 이렇게 중국제 공산품이 전 세계로 마구잡이로 이렇게 깔아주던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네. 뭐 중국 욕하는 분들 많은데 그잖아요. 뭐 근데 어쩌면 과거 그 시간 동안 세계 경제가 올라갈 수 있었던, 미국이 그 정도로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근본에는 이 중국산 제품이 계속해서 아래에서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럼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달러를 그렇게 찍어내도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다른 국가들의, 물론 다른 국가들은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죠. 미국이 인플레이션 수출해가지고. 근데 점점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대로 가서는 이제 끝이다라는 걸. 그래서 이제 기존 뭐 달러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그게 뭐 위안화 중심으로, 엔화 중심으로, 유로화 중심으로 재편될 일은 없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더 눈을 뜨게 될 거라고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성질에 대해서. 왜 비트코인이 어떤 타이밍에서 어떠한 이유로 탄생했고, 어떠한 이유로 지금까지 발전했고, 어떠한 이유로 제도권에 편입된, 단순히 그냥 이게 숫자 노름으로서 사고팔고 하는 투자 자산으로서 만들어진 버블이 아니라, 이게 어쩌면 근본적인 지난 뭐 100년 동안, 혹은 작게 보면 뭐 달러 중심 체제는 뭐 근본 체제에서 바뀐 걸 생각하면 50년 정도 됐죠. 지난 100년, 50년 시대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깨달을 거라고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고요. 뭐 앞서가는 뭐 레리 핑크나 아니면 뭐 세일러나 머스크 뭐 이런 양반들이 있었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그 가치에 눈을 뜨게 될 거고, 이미 부자들은 그 가치에 눈을 떴죠. 그래서 사 모으고 있는 거고요. 알트를 담을 때가 아닌데 실은 구조적으로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앞으로 치솟을 가능성도 낮을 뿐더러 각자 조금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세 시대이고요. 국가가 더 이상 개인을 지켜줄 수가 없는 시대인 건 아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또 너무 길어졌네요. 그대로 올릴게요. 전체 영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